K사인 보고 왔습니다. 다시 총선 데스크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등장은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판에 큰 화두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의 등장은 어떤 의미이고 예측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이 예상 의석이 이제 12석에서 14석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번 총선을 완전히 결판지은 존재가 조국 혁신당이죠. 결판지은 존재다. 완전히 결판지은 존재다. 왜냐하면 좀 전에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마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 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친 야권 연합보다도 나은 곳이 딱 하나, 대구 경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결과로만 보자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TK당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것만 보면.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야권의 지지세, 전체적인 야권의 파이를 키웠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자고 있던 정권 심판론을 완전히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냈고 불을 붙였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부울경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단히 후퇴하고 있는데, 부울경, 특히 이제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선거운동에 가세를 해서 부울경을 완전히 흔들어 놨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존재가 이번 총선의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변수라고 봅니다. 유 작가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례대표의 범진보의 파이를 키운 거, 우리가 지난번 100분 토론에서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지역의 민심을 좀 흔들어 놓은 거, 이 두 가지 이미 이제 다 예측됐던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출구조사는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예측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 중에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갔던 분들이 네. 이게 조금 나오면 표를 계속 줄 텐데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부를 쭉 본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10번 이내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뢰를 대부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그 뒷번호에 대해서는 약간 좀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회귀했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네. 그렇게 되면서 두 당이 비례대표를 거의 똑같이 얻게 차이 나와야 한 석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우군끼리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범진보 전체로 보면 상당히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운 결과를 낸 거는 맞다. 그러나 이게 이 당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럼 이 선거 결과가 큰 틀에서 달라졌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야권 전체의 파이가 넓어졌다는 데는 이제 두 분이 공감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예측 조사만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 3당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과의 연대 또 화합, 이게 핵심지 키워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예측하십니까? 그 한간에는 조국 혁신당이 200석을 넘기기 때문에 합치면 네네. 민주당하고 합치면 저대로 된다면 네네. 출구조사대로 된다면 그래서 캐스팅 보트라는 말을 쓰던데 그건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다. 예, 캐스팅 보트는 서로 대립하는 두 정당 사이에 있는 작은 정당이 사안에 따라서 이쪽 편을 들어주거나 저쪽 편을 들어주는 걸 보통 캐스팅 보트라고 네네. 그래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이 캐스팅 보트 전혀 아니고요. 좀 더 강경하다. 예, 그래서 이 정당은 적어도 검찰 개혁 또는 권위주의 정치 문화의 청산 또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의 일단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민주당이 수용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게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 볼 때 이거는 캐스팅 보트는 전혀 아니고요. 조국 대표가 말한 것처럼 쇠빙선 네. 그런 느낌의 정당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파이는 키웠는데 그 화합은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일란성 쌍둥이죠. 아, 쌍둥이다. 일란성 쌍둥이고 모든 목표가 다 비슷하고 같기 때문에 보다 더 강경한 세력이 조국혁신당이고,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 내에 있는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 이러이러한 세력들을 다 합쳐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하나씩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두 분 다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이제 공감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실제로 범야권에서의 연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예측이 저희가 문제는 민주당에서 탈당해 나온 그 인원들이 많이 이제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명밖에 요분들과의- 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예, 세종갑에 김정민 의원이 거기 공천 취소, 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되는 바람에 네. 지금 이제 예측조사에 출구조사에 의하면 확실하게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지금 세밀의 한석이라는 게 김종민 의원이에요. 네네. 김종민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탈당을 한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당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한 성과를 거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서 뭐 언론이나 여당 쪽에서는 무슨 친명 행제다, 뭐 비명 행사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공천을 하고 전략을 짜고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종민 의원이 과거의 자기의 판단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없다. 그래서 거기는 한석이지만 그냥 민주당하고 같이 묶어놓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일란성 쌍둥이지만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공격을 하는,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든가 이제 200석을 넘게 되면 연합이 개헌이라든가 또는 이제 각종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일종의 전위 부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치어리더가 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제 상당히 이번 이 총선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인데, 조국 혁신당의 존재는 단순히 12석이냐 14석이냐 이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200석을 넘게 되면 그 선거 결과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이 나라의 많은 유권자들이 조국이나 조국 혁신당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6개월 안에 대법에서 확정돼서 감옥에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상관없다. 우리는 도덕성 상관없다. 조국 혁신당이라는 존재를 이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심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 네. 그 심리를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 아마 최대한 이용을 할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의 득표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데스크였습니다.